아버지 사망 당일 새엄마가 병실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통장과 인감이었다. 제 아버지는 3년 전에 재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만이었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재혼도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어요. 새엄마는 아버지보다 15살이나 젊었어요. 42살이었는데 정말 젊어 보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착해 보였어요. 저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죠. 결혼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미 사기였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새엄마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버지한테 엄청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도 매일 오고 간병도 직접 하고요.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역시 진짜 사랑이었나 보다 싶었죠.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회사 규모가 꽤 컸고 강남에 빌딩도 하나 갖고 계셨거든요. 재산이 얼추 200억 정도 됐어요. 저는 외동딸이라서 당연히 제가 다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엄마가 변호사를 병실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유언장을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회사 일이 있어서 병실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버지가 유언장에 서명하셨대요. 근데 그 내용이 말도 안 됐어요. 재산의 80%를 새엄마한테 주고 저한테는 20%만 준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급히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새엄마 모습이 이상했어요.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간호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환자 개인 물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고요. 간호사가 안내해줬어요. 병실 옆 작은 금고에 귀중품들이 들어있다고요. 새엄마가 열쇠를 달라고 해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통장이랑 인감, 카드를 꺼내서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멍하니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재산부터 챙기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새엄마는 계속 전화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이랑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재산 처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3일장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새엄마가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20%밖에 못 받는다는 걸요. 새엄마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공증도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도 이제 자기 거니까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유언장을 확인하고 나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작성 날짜가 아버지가 거의 의식이 없으셨던 시기라는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그날 의료 기록을 떼어봤어요. 아버지는 그날 진통제를 과다 투여받은 상태였고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웠대요.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새엄마가 아버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명의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자기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CCTV였어요. 유언장 작성하던 날 병실 복도 CCTV를 확인했거든요. 새엄마가 변호사한테 뭔가를 건네주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돈 봉투였어요. 그 변호사도 찾아가서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실토하더라고요. 새엄마가 5천만 원을 주면서 유언장을 조작해달라고 했대요. 아버지 서명도 새엄마가 대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고소장을 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등 해당되는 제목을 다 넣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새엄마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병원 기록, CCTV, 변호사 진술, 은행 거래 내역까지요. 새엄마가 결혼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노렸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새엄마에게 전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재산가였대요.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갑자기 사망했고 새엄마가 재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법이었던 거죠. 검찰에서 전 남편 케이스도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됐는데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부검 결과 독극물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새엄마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부당이득 전액 반환 명령도 떨어졌죠. 아버지한테서 가로챈 돈이랑 빼돌린 회사 자금까지 전부 돌려받게 됐어요. 유언장도 당연히 무효 처리됐고요. 저는 정당하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새엄마가 팔아버린 부동산도 계약 취소시키고 다시 찾아왔죠. 새엄마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어요. 전 남편 사건까지 합쳐지면서 징역 12년이 확정됐거든요. 지금은 교도소에 있고 출소해도 제 앞에는 절대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새엄마는 3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던 거예요. 착한 아내 효부 역할을 말이죠. 지금은 아버지 회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죠.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직원들 얘기 들으면서 새삼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조심하세요. 특히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해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지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